반도체 제국의 몰락이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또 나왔을까요? 이번에는요, 인력 구조 조정을 아주 강하게 단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 직원의 15%에 달하는 15,000명을 해고 통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인텔은요, 벌써 말입니다. 거의 2년 새에 인력을 16.8%나 줄여왔습니다. 2022년 13만 1,900명이 2024년 현재 10만 9,800명이 됐거든요. 2만 2,100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또 15,000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죠. 와, 지금 인텔에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이 구조조정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놀랍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텔 이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제국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력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은 앞으로도 더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사업 구조 조정이에요. 파운드리, 쉽게 말하면 TSMC가 만드는 그런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는 분사를 시킵니다. 게다가 계열사 알테라도 분사, 유럽 공장 건설 중단, 글로벌 부동산 적어도 말입니다 3분의 2 축소, 판다는 얘기. 생존을 위한, 그것도 극한 생존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까지 단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은요, 일단 100억 달러 정도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배당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극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인텔은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TSMC하고요, 인텔의 매출 변화를 2019년에서 2023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텔은요, 719억 7천만 달러가 2023년에 542억 3천만 달러가 되면서 24.6%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요, 433억 4천만 달러가 670억 1천만 달러로 54.6%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자성의 원칙처럼 말입니다. TSMC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인텔은 따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처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은요, 더 심한 구조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더 심한 구조조정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한번 무너진 매출은요,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졌을 때 인텔이 구조조정이 이것으로 끝인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보면 여러분, 지금 2024년 1분기에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여기 1분기에 TSMC가 62%, 삼성전자가 13%, 시믹이라고 중국 업체가 6%, UMC라고 대만 업체가 6%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5%, 기타가 8%예요. 인텔이 없습니다.
2분기에도 없습니다. 2분기에도. TSMC는 더 늘어났습니다. 62.3%. 이제 TSMC 걸 가져왔겠죠. 바로 기타에서 끌어왔겠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11.5%로. 시미건 5.7%, UMC도 5.3%,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4.9%. 이게 여러분 이게 화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홍입니다. 화홍그룹도 2.1%. 이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에서. 지금 중국 업체가 시믹이 5.7%고요. 화홍그룹이 2.1%, 그 기타 그룹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8.2%. 이것을 보면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의 경쟁에서 인텔은 도태됐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 극한 구조조정을 지금 단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충격적인 소식이죠. 저는 여러분 인텔이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걱정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4년 1분기하고 2024년 2분기를 보면 13%에서 11.5%로 줄어들잖아요. 반면에 TSMC는 시장 점유율이 더 늘었고요. 중국 업체의 반격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따라와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혹은 기타 어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인텔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이 떨어졌고요. TSMC는 매출이 올라가는데 인텔처럼 삼성도 파운드리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200억 달러가 130억 달러로 줄어드는 게 200억 달러만 하더라도 2022년이 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 130억 달러,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구조조정, 인텔과 같은 구조조정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기업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시장에는요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인텔이 지금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만 일어날 거냐?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원 태풍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고요. 희망퇴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써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경쟁에 뒤처지는 것 이것은요 곧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삼성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 정확히 생각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올까 사실은 매일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충격적인 소식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단단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 걸 팔 거냐? 저는 팔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더 저점 매수를 해갈 생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대로 꼬꾸라진다면 와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큰 경계감을 보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